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구 지역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화명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원도심 소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가 조종국 신임운영위원장 해촉 안건을 오는 26일 임시총회에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이 개장을 10여일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안전요원을 확대하고 각종 축제도 마련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부산 진구 초읍동의 노포인 보리밥집과 사하구 신평동의 3,000원짜리 자장면 가게를 소개합니다. 북구가 지난해부터 여름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설 대부분은 신도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원도심 소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전적으로 구청이 맡아야 하는데 재정 문제로 시설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입지 선정부터 신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공원을 물놀이형 어린이 시설로 탈바꿈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북구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어린이 물놀이장은 모두 3곳. 지난해 조성된 2곳까지 더하면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5곳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시설 대부분은 화명 신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외 지역은 만덕동 한 곳으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북구 지역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한 곳에 몰리게 된 건 예산의 출처 탓입니다. 조성 예정지까지 5곳 가운데 구비가 투입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난해 조성된 천사와 명진공원을 포함해 준공 예정인 용당과 희망공원 물놀이터 모두 전액 국비가 투입됐고 풀소리 공원에는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따온 예산입니다.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여러분들이 이 위치가 좋겠다고 지정하는 거죠. 예산은 주로 국비나 시비입니다. 저희 구가 재정이 좀 열악해서 저희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는 소식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큽니다. 북구는 신청사 입지 선정 등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쉬운 대목입니다. 북구에는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도 없고 놀이터에 애들이 놀만한 곳도 없고 놀이터도 다 거의 모래에서 지금 조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래도 조금 놀이터나 이런 데 물이나 이런 공원이 있으면 좋긴 좋죠.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는 지금 없어요. 너무 아쉽고 부모들끼리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북구인데도 함영되면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여기 구포나 덕촌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데리고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으니까 가까운 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구청은 덕천과 구포 등 원도심 지역의 경우 주변 입지와 바닥 분수 조성 여건 등에서 부적합했다고 해명했지만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은 예산이었습니다. 5개 공원이 생긴다는 거는 좀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 구역 여건상 이게 만들어지면 관리 부분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한정된 인력, 한정된 재원으로 힘듭니다. 이게 계속 만들 수는 없는 여건이고요. 늘어난 물놀이 시설만큼 추가되는 인력과 관리 예산을 고려했을 때 원도심 지역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내홍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가 조종국 신임운영위원장 해촉 안건을 오는 26일 임시총회에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넘게 파행을 겪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결국 조종국 신임운영위원장을 해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조종국 운영위원장 해촉안을 포함한 안건 3개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26일 열릴 6차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영화계 안팎에서 조종국 신임 운영위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조 위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는 등 자진 사퇴 권고로는 해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집행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를 위한 규정 개정과 혁신위원회 구성과 역할도 논의합니다. 부산시민사회는 이사회와 집행부가 모두 지도력을 잃었고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영화제와 영화제 바깥 영화계를 오가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영화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최근 양쪽의 갈등이 더 증폭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정관 규정에 의거해서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해임을 논의 처리하고 영화제의 권위와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 악화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사퇴한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외부 진상조사단을 지정해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와 사과문을 게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조종국 운영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불거진 내용이 수습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달 초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부분 개장했습니다. 7월 1일이면 부산 모든 해수욕장이 정면 개장하는데요. 지난해 피서객이 3배 넘게 늘었던 송도해수욕장이 개장 준비에 한창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중장비들이 백사장 평탄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몰아친 태풍 흰남노 영향 등으로 모래 상당량이 상부로 쓸려 올라갔습니다. 해수욕장 안내 전광판은 더 좋은 화질로 교체 중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문을 엽니다.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후 맞는 첫 해인 만큼 피서객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674만 명이 방문했던 송도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해 100만 명 아래로 감소했고 지난해 363만 명이 찾아 3배 넘게 증가했지만 예년만큼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격을 두고 설치됐던 파라솔은 질서 유지를 위해 올해도 충분한 간격을 두기로 했습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을 위해 유아 전용 해수풀이 설치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백사장 4곳에 나무 데크길을 놓을 계획입니다. 8월 초 현인가요제를 비롯해 각종 공연이 열리는 송도 페스티벌도 마련됩니다. 익수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과 경찰 외에도 민간 안전요원 29명이 투입되는 한편 해가 진 후에는 수영을 전면 금지합니다. 반복되어 주차난의 개장 기간 동안 송도 오션파크는 주차장으로 개방됩니다. 이달부터 송도 오션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리마켓과 문화행사들은 개장 기간 운영되지 않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의 큰 사찰 앞에서 오랜 시간 보리밥을 팔고 있는 노포와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3,000원짜리 자장면 집을 소개합니다. 부산의 큰 사찰 중 하나인 삼광사. 그 입구 한켠에 오래된 집이 보입니다. 간판도 없이 영업 중이라 적힌 이 가게. 담장에 메뉴들이 적혀 있습니다. 보리밥, 국수, 라면, 그리고 부추전. 손님들이 꽉 찬 상태. 조금 기다렸다 시켜본 보리밥. 옆에서 주문한 부추전이 눈에 띄어 같이 시켜봅니다. 일단 나온 보리밥, 반찬은 단촐합니다. 콩나물에 무채김치 그리고 이름 모를 물김치까지 곁들여 나오는 강된장이 진미입니다. 짜지도 않지만 구수합니다. 고추장은 조금 넣으라고 조언하는데요. 이렇게 쓱싹 비벼 인근 텃밭에서 기른 상추며 각종 쌈에 사 먹으면 금방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숭늉은 셀프. 부추전도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막걸리를 못 마신 게 아쉽습니다. 보리밥과 부추전의 가격은 각각 5,000원. 흔히 절밥이라 부르는 웰빙 보리밥입니다. 삼광사 창건 이전부터 보리밥을 팔았다는 이 집 50년이 넘었답니다. 옛날
할머니 해주시는 옛날 말. 가격은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이 가게 점심 장사만 한다는데 쉬는 날은 정해진 게 아니랍니다. 다음으로 찾은 착한 가게는 가성비 좋은 자장면집이 많다는 사구 괴정동 주택가 안에 있는 작은 자장면집입니다. 착한 가격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4,000원. 짬뽕과 간짜장 볶음밥은 각 6,000원. 최근 1,000원씩 올렸답니다. 이건 가게에서 먹을 때고 배달은 자장면도 6,000원입니다. 이곳에서 영업한 지 벌써 23년째라고 합니다. 일단 시켜봅니다. 자장면은 역시 바로 삶아 나온 게 맛있습니다. 짬뽕도 시켰습니다. 빨간 국물에 한치가 보입니다. 시원한 맛입니다. 하단 의사가도 이 동네 살다가 가서 지하철 공짜고 하니까 이 동네 자주 옵니다. 가격도 4,000원도 안 하고 할 거예요. 짜장면이 4,000원하고 할 거예요. 이 가게 음식 장만이며 배달 모두 가족 경영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나 봅니다. 언제 문을 닫을진 모르겠지만 여튼 명절만 쉬고 화요일은 오후 3시까지도 영업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15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명진 아들목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말 2마리가 도로 위를 뛰어다니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순찰차와 소방차를 동원해 30여 분 만에 말을 보행로로 유도한 뒤 무사히 주인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말들은 은퇴 경주마로 발전기가 돼 마곡간을 부수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구 일대 삼복도로 마을은 지형적 특성상 계단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전까지 약간 불편함에 그쳤지만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보행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해결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 수정동의 한 삼복도로 마을. 가파른 계단이 주택가 밀집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대문 밖을 나서면 어떻게든 계단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올라온 계단은 70여 계단 정도 되는데요. 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가파른 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것 같은데 무려 131계단에 이릅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계단. 가파른 경사도 문제지만 발 디딜 공간이 30cm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고 내려올 때는 사고 위험까지 높습니다. 계단이 많으니까 힘들죠, 아무래도. 연속해서 계속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무릎이 좀 많이 아파요. 그리고 특히 비 오는 날은 좀 미끄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부분 이쪽 동부 수정동 이쪽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 또 불편한 분들도 많고 계단이 좀 힘들죠, 어르신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계단이 이동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동구 전체 인구의 27%가 넘는 2만 4천여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대부분 삼복도로 일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삼복도로 일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초량 48계단과 체육공원 주변 등 7곳으로 전체 사업비는 19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사업이라 해서 그 사업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인구 소멸 기금을 저희들이 또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구는 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선정해 계단을 넓히고 경사도를 낮추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기장 장안이 시끄럽습니다. 한 지역단체에서 장안 치유의 숲과 파크 골프장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해당 단체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 바로 장안 산업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속사정을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군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안 치유의 숲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성된 치유의 숲과 조성 예정인 파크 골프장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장군이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는 걸 막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휴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봐도 철탑이 한 10몇 개 되는데
그다음에 이 철탑 속에 그 파크 골프장은 운동한다는 좋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치유의 숲도 그 진입로가 없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장안에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반대 추진위는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산폐장을 반대해오면서 명례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슬러지를 처리하는 소각장 등 종합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합의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폐장을 반대하면서 산단 내 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찬성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중에서 선택해야 될 길이 있었는데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뭐 언제 그만둔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매립장을 선택한다. 이에 대해 산폐장 반대 추진위에 속해 있는 장안읍 발전협의회와 이장협의회 등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명례 산단 내의 폐기물장은 이미 기장군에서 추진해오던 별개의 것인데다 지하 플랜트로 만들어지는 친환경 소각장이 중심이라며 기존의 소각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관에서 하면 일반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믿음성이 있고 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어도 문 닫아야죠. 어떤 그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찬성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민간업자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폐기물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또 여기 이제 갑자기 지역의 일부 인원들이 상생협의라는 이런 어떤 사무실을 차려서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선풍기를 나눠주면서 또 서명까지 받아가니까. 장안읍 이장협의회와 발전위원회 측은 40회 가까이 집회를 이어가며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2개월 전 만들어진 상생협의회가 해산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 감소한 13억 9,400만 달러, 수입은 9.3% 감소한 14억 1,500만 달러로 2,100만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1개월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단법인 노인생활과학연구소는 2023년 노인교구 지도사 2급 양성 과정을 7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6주 동안 진행합니다. 노인교구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증진을 돕기 위한 과정이며 수강 신청은 노인생활과학연구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됩니다. 네. 지금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는 거 이런 걸 몰라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 가면 다 죽으니까. 네. 그때는 일선에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지 사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목숨 바치고 싸운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보람 있죠. 네, 목숨 냉사.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를 위해 관계자 등과 함께 부산에 입국한 동반가족 13명이 지난 14일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부산 전통문화체험관을 방문해 전통공예와 전통놀이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구 동대신 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여름 해충 예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일대를 방역하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구 서대신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 가구 10세대에 고분돌이 행복푸드 간편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